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클래스 개국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얼굴 더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로 한번 개국 방송 한다고 우리 손주영 대표님 저기 그 머리 염색하셨네요. 네. 색감이 아주 요즘 그 헤나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헤나 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 컬러가 일반인들이 나올 수 없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이 컬러가 나온 일반 거예요? 이렇게 컬러면 탈색을 해야 되는데 이 컬러가 나려면 탈색을 한 6번 이상 해야 된다는. 근데 저는 원래 백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나온 거예요? 네, 한 번에 그냥 원샷으로 한 번에 딱 이 컬러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그 얼굴 톤에 맞게. 저는 사실은 지금 헤나 하는 데가 있어요. 천연 헤나 하는데 예, 거기 가면 되게 좋아요. 인디고로. 요즘 막 문제가 돼가지고 사장님께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 이철 컨설턴트 외모가 드디어 이제 유튜브로 공개됩니다. 아마 스카이캐슬의 조 선생 다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스카이캐슬의 조 선생 다음으로 아마 최고의 어떤 얼굴이 아닌가.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죠. 이거 좀 너무 축해서 세워주셔서 좀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 오늘 개국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은 그 팟캐스트와 연동된 방송입니다. 그래서 교육 진담이라는 이제 저희가 추구해 가는 어떤 교육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는 방송의 한 꼭지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올바른 형태의 입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부모 입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개국을 진행했고요.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날 유튜브 그다음에 팟캐스트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 팟캐스트는 월요일도 방송이 되고 수요일도 방송이 됩니다. 월요일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어떠한 방송이 시작되고요. 수요일은 독서 방송도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국 방송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없죠. 뭐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JTBC의 스카이캐슬의 허와 진실,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왜냐면요, 이게 자꾸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그렇지. 지금 현재 또 후폭풍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현실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손 대표님께서는 스카이캐슬 잘 보시나요? 뭐 지금 광팬이죠. 광팬 됐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뭐 저요? 네, 그 우주 나오는 엄마. 나 우주 엄마 제일 잠깐. 우주 엄마가 아니야. 수환이 우수한. 우수한 신진이. 우수한 엄마? 엄마. 그 있잖아 오나라 씨. 우수한 엄마. 마마? 그분.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 봤어요? 나이 아저씨? 내 인생 드라마가 나이 아저씨인데, 그 나이 아저씨에서 그 쩡이로 나오는 저 그분 성공하길 진짜 바랬는데 요즘 성공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실제로 그분이 제일 나이가 거기선 제일 어리게 나오잖아요. 엄마들 중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제일 나이가 많다는. 그래요? 네. 이거는 성공했어. 네. 그분. 모르셨어요? 나는 그래요. 몰랐어요. 스카이캐슬. 저는 아니 무슨 배우 나이 관심 없어요, 전. 우리 이철 컨설턴트는 누가 차 교수님. 차 교수님이 제일 재밌죠. 입지전적인 인물. 입지전적인 인물. 차 교수님? 네, 피라미드. 나 진짜 생각만 하면 웃겨. 그렇게 애들한테 그 피라미드, 그러니까 제일 큰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깼다고 큰 피라미드 갖고 왔을 때가 제일 웃겼어요. 좀 코믹 담당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사이다 당했잖아요, 마지막 편에. 그래요? 다 나갔잖아요. 와이프하고 애들 짐 싸갖고 다 나갔어요. 큰일이지 이제. 난 차 교수님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약간 그 송중기 나오고 드라마 그거 뭐였죠? KBS에서 한 거고. 태양의 후예.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대대장으로 나왔잖아요. 너 군장 쏴! 뭐 그러는 때, 그 소리 막 지를 때, 약간 저기가 여기 그 스카이캐슬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랬구나. 저는 예서가 제일 좋아요. 저는 진짜 해나와 예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서가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사는 애인데. 강한 것 같은데 되게 열이 들어. 그럼요. 걔 열려요. 그래서 좀 불쌍하죠. 그런 애도 실제로 많이 봤어요. 많죠. 공부 예서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니까 나도 그 대학 의대 나와서 의사 되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한 현실적인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작가와 PD님이 이 사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거 허구와 진실, 근데 여기서 좀 말이 안 맞는 거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해봤거든요. 네. 과장된 거가 몇 개 있지만 사실 다 지금 현재에서 또 이런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 참 좀 교육이 전문가로서 찾기가 좀 이 부분 말이 안 된다는 걸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허구적인 요소가 보이는데 그 허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옳지 않은 요소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개국 방송으로 스카이캐슬을 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입시 컨설팅과 학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은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그 방송을 보면은 왜 액수가 나오잖아요. 수십억. 맞습니다. 예, 수십억. 예? 그 수십억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십억짜리 컨설팅을 안 하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지금 현재 수십억짜리 컨설팅을 하지 않을까? 내 자식만 그런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내 자식이 불이익한 건 아닐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명확하게 한번 짚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유, 수십억도 아닌데요. 3억이면 됩니다. 이런 사기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유, 저희는 저렴합니다. 3천만 원. 이런 사기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수십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십억이 어느 정도 좀 힌트는 줬어요. 네. 반포의 아파트. 예, 반포의 아파트. 차 교수님. 예, 차 교수님이 내가 김주영한테 그걸 받으려고 반포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근데 이제 반포 아파트 시세가요. 20평대가 있고 40평대가 있거든요. 그럼 뭐 30평으로 보면은 뭐 한 30억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저는 그냥 그 작가가 그냥 의도적으로 네. 한 3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특정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30억짜리 컨설팅은 사기예요. 3년에. 네? 그죠? 예, 사기라는 1년에 10억 10억 정도면 정도. 예, 사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몇몇 언론에서 이제 아무래도 스카이캐슬이 인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다루고 있는데 좀 표면적으로는 이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냥 불안한 그런 분위기만 조성해놓고 고액의 컨설턴팅 없이는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부추겨요. 얘기하니까 이게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때 소논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소논문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소논문 대필로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그 신문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신문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가 그걸 보도를 하면은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소논문 대필 강좌가 더 활성화가 된다. 너네가 보도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 그건 바로 뭐냐? 저희가 얘기했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소논문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걔네는 이미 공식적으로 입시 설명회 때 그러한 것이 큰 의미를 받지 않는다라고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다. 너네가 그걸 보도해야지 사람들이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소논문을 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갖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소논문을 갖다가 죽어가는 소논문을 더 살려준 거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십억보다는 수억은 되게 싸거든. 수천만 원은 되게 싸거든. 그 수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거의 한 몇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이다. 1년에 3,600. 아유, 뭐 저희는 현실적이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손 대표님은 컨설팅, 우리가 학종 컨설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애를 케어하고 네. 뭐 면담해주고 네. 뭐 거기서처럼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좀 오바고요. 오바고요. 그래서 얘가 학원 왔다 갔다 지가 하고 지가 원하는 거 하고 학원 좀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뭘 관리를 하는지 이제 뭐 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만약에 관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적절한 가격대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가격이 예? 예. 손 대표님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얼마를 받으실 거예요? 저기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돈 안 받아요. 그죠? 예. 사실 친한 애들한테 돈 못 받아요. 그게 예. 아니라 제가 우리 원생들은 다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네. 원생들은 다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거를 뭐 갑자기 입시에 다가와서 뭐 그걸 해달라고 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이 종합전형이라는 건 사실은 수능은 3년 뒤지만 종합전형은 지금 3월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렇죠. 가장 첫 번째가 진로, 당내 희망란 적고 해야 되는데 진로에 대한 설정이고 이런데 이거를 3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받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그거는 안 맞다고 봐요.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게 대치동 강남구 교육청에 보면은 그 1분에 5,000원이거든요. 네. 원래 그 1시간에 30만 원이라고 최대 책정이 되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컨설팅 학생부 종합전형의 컨설팅의 적정 수강료는 수학학원의 수강료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 수강료 네.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요즘 드라마 이 드라마 때문에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6시간 전에 좀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 학부모님 솔직하게. 이제 영혼이 털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한테 영혼이 털릴까봐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공식적인 퍼블릭하게 우리가 흔히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3년이라는 전체의 과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상담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이게 뭐 예를 들어 30만 원을 내고 1시간 상담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인생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저는 수학학원 수강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없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강남 쪽도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스카이캐슬이 나오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사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3년의 인생의 과정을 기록하고 그것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들이 절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상당히 보완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억의 어떠한 컨설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실효적이다라고 하는, 물론 몇몇 학생들에게는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억짜리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 수억을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범죄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학학원 수강료로 통일합시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한 달 기준인데 대신 이제 학종은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구간에 대한 어떤 내용들 만드는 거니까. 특이한 케이스니까. 예, 오늘 이거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대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허구와 진실을 찾는데 솔직히 지금 학종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열두도 받고 솔직히. 저는 학종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학종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제대로 잘해요. 제대로 좀 알고 있는데 내가 또 2시간 전에 또 제가 설명회를 주로 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분 설명회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학종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다 그렇게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거기에 오신 학부모님들은 다 그게 또 그렇게 뚫릴 수밖에 없다는. 어떤 쪽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제 그 현역 지금 입학 사정관이신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입학 사정관에서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한양대학교가 그렇게 뽑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한양군은 어떻게? 한양대학교는 종합전형에 면접도 없죠. 자소서 없죠. 내신 안 들어가죠. 근데 아까 같이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이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걸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설명회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모든 대학에 다 그렇게 그 성균관대 성균인전 전형 면접 없어요. 면접 없다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면접을 통해 갖고 다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뽑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계셨는데 그런 이제 입시를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서울대랑 연대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 고대 뭐 이런 학교? 네, 근데 고대도 서울대 연고대를 사실 말씀하셨네, 그래서 보니까. 아니요. 예. 고려대 같은 경우도 1단계 일반 전형 학교 추천 1이나 학교 추천 2는 말고요. 어차피 그거는 학교에서 4% 이내에 드는 애들이 추천받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도 뭐 2등급 안 되면 힘들다는데 사실은 저는 뭐 1단계를 4등급도 통과시키고 4.2등급도 일반고예요. 일단 그분과 가서 싸우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첫 방송인데 팟캐스트 할 때도 너무 웃는다고. 저는 이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웃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별로 다 안 좋은 사건들로 제가 그냥 다 잊어버려요. 자, 뭐 세상이 뭐 다 흘러가는 거지 뭐. 자, 저 거울 보고 한번 웃으세요. 이것도 너무 또 가벼우면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적정 가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요. 네.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논문 대필 500만 원 이건 사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논문 대필 500만 원 얘기하면은 신고한다고 하세요. 예,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입시에서는 별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거고 원포인트로 학종 컨설팅을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설명회에서 뭐 아주 높은 비용을 들여서 원포인트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크게 그렇게 가치 있는 어떤 행동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이 주는 또 하나의 어떠한 공포와 환상, 수십억 컨설팅, 이거는 결국 수억짜리 컨설팅, 수천만 원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수백만 원은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느낌들을 심어주기 좋은데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학학원 수강료다.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만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1대1 물론 이제 1대1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흐름들로 아마 컨설팅에 대한 비용과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JTBC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드라마 속 수십억 때문에 너무 많은 막연한 어떤 환상과 공포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첫 번째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하니까 김주영 선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 검은색. 그렇죠. 예? 예.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악역으로 나왔었죠. 아내의 유혹에서. 그 마지막 편에는 김주영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왜냐하면 검은색의 의상이 저는 계속 그게 걸려요. 그게 암시 아닐까요? 결국 김주영 선생은 죽는다. 본인이 죽어? 너무 사람 많이 죽으면 안 좋아. 해나도 죽고 뭐. 이건 진짜. 해나는 안타깝지만 해나 안타깝지. 해나 진짜 무서웠어요. 김주영인 그 사람은 결국 제 생각일 때 그 의상이 주는 이 작가와 PD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포스 있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께서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죽는다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주영 선생님 되게 멋있다? 거기서 네. 이제 카리스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게 나오죠. 그 학종 준비하는 몇십억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과목별 선생님 챙기고 뭐 챙기고 다 해서 다 이해가 돼. 야, 과연 이 여자가 이 몇십억을 받는 이유 중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네. 라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명상실에서 애 세뇌시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니, 비현실적인데 드라마상에서요. 드라마 진짜 비현실적. 상에서 애를 앉혀갖고 이렇게 막 그 세뇌를 시키는데 근데 굉장히 그 거기서도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저희는 그 컨설팅하고 그럴 때 아이들 그 막 신체 타치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근데 뭐 김병현 선생님은 턱주가리 막 이렇게 잡고, 턱주가리 잡고 막 끌어당기고 막 가까이 대갖고 뭐 귀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고 턱주가리. 와, 저게 학생은 그렇게 아무리 여학생 남학생도 영재도 막 보니까 막 뒷목 잡아갖고 막 끌어당기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김지원 선생님이 하고 있는 컨설팅이 저는 이제 또 허실을 또 이제 갑자기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 갑자기 뭐 어디서 막 터졌냐면 턱주가리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몰라. 죄송합니다. 이게 개국 방송 때 완전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뭐가 그 문제냐면 김지영 선생의 컨설팅 방식이 진짜 현실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김지영 선생의 컨설팅은 일단은 비현실적이에요. 첫째, 전교 1등이 서울대 의대 가지 않아요. 전교 1등 안 해도 돼요. 2등, 그렇지. 뭐 3등도 가요. 저는 3등도 보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성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전교 1등이 2등보다 유리하고 전교 2등이 3등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카이캐슬이 잘못된 상식, 학종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학종에 있어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생부라고 하는 모든 기록을 보고 학생을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성적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3년 동안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신 성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간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구간의 내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 3등 다 상관없어요. 다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을 만한 조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100점을 받게 하고 시험지를 빼돌려야 되고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서술형도 많고요. 또 최근에 시험은 수행평가로도 많이 결정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올백을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는 조금 비현실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있죠. 올백이라는 그 대사 듣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80년대로 이게 입시가 이게 그 올백이란 말 자체는 사실 요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백이 어디 있어요? 올백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수행평가 그냥 그 숙명 요구에 대한 어떠한 그 복선을 깔고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일단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거는 그 명상실이에요. 정말 좀 웃기다. 애를 왜 명상을 저렇게 시켜? 비싼 강남에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안 얘기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저. 나 이거 몰라. 나 이게 왜 웃긴지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부정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컨설팅을 할 때 부정 에너지를 준 적 있어요? 이철쌤, 애한테 부정적인 얘기 한 적 있어요? 보통은 오히려 심리 상담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렇죠. 경쟁을 누구를 애가 의식을 하면은 오히려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뭘 애를 경쟁을 시키고. 부정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이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공부들을 해나가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돌아보거나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생겨요. 이거 극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김지원 선생의 컨설팅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뭐 저승사자 도깨비를 보는데 드라마 나 또 갑자기 그 김지원 선생님 그 명상실 나오면은
갑자기 또 그 드라마 도깨비 있죠. 네. 그 장면 나옵니다. 그 장면 같아요. 난 저 거기서. 컨설팅은 학종 컨설팅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냥 드라마로 보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저는 있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자님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컨설팅은 매우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뭐 아이들한테 항상 웃고 즐거워야지. 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지. 복수를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톡주간에 자꾸 그렇게 왜 이래? 말이 안 먹히니까 촉촉하게 자꾸 땡기는 거야 이게. 아 이거 유행하겠어 이거. 그거 컨셉 진짜 잘못됐어요. 학생들은 이렇게 터치하면 안 돼요. 잘 진짜 존중해주는 어떠한 그런 그렇죠. 모습과 상담이 필요한 거지. 힘으로 완력으로 이렇게 톡 땡기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지원 선생님의 컨설팅이 현실에서는 좀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수십억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내신도 그렇게 선생님들 별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김지원 선생의 컨설팅이라는 것은 액수도 과도하며 내용도 틀렸고 예,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아,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일은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죠. 예, 학생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 쌍둥이, 쌍둥이의 큰 아들 서준이하고 기준이. 기준이 같은 애들이 별로 없죠. 기준이 같은 애들이 많아져요. 착한 애가 기준이죠. 서준이. 서준이. 기준이가 기준이 같은 애는 좀 있고 피라미 던진 애고 그다음에 서준이가 착한 애. 서준이 같은 애가 없어. 서준이 같은 애가 참 그 손해 볼 스타일이에요. 인성으로 본다면 서울대 가야 갑이죠, 되죠. 갑이죠. 그렇죠. 얘가 서울대 훌륭한 가야 아이죠. 예. 어쨌든 이거 가게도가 있네요 이게. 네. 이걸 또 그때 버리지 않고 갖고 오셨군요. 이 청취자분들끼리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군요. 예. 자, 드라마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마지막 회가 19회, 20회. 19회는 축구 때문에 밀렸고. 그렇죠. 예. 종영을 앞두고 있는.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밀려준 거야. 한 주 더 연장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렇죠. 명절 이후까지 한번 스카이캐슬의 느낌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죠. JTBC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로 지금 꼽히고 있죠. 시청률로. 20%면요. 최근에 종평, 공중파 포함해가지고 아마 최고의 어떤 드라마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을 다루고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뭐 아마- 막장으로 끝나진 않겠죠. 좀 어느 순간부터는 막장 지금 이미 막장이에요. 막장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근데 이거 장르가 막장이에요? 스릴러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예, 원래 스릴러를 표방하지만 뭐 막장이죠. 왜 사람들이 입이 너무 가벼워. 김주영 씨가 이제 아내의 유혹에서도 그 막장 드라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도 이제 나오죠. 원래 그 막장 연기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예. 이분 되게 얼굴 예쁘게 나왔네요. 예, 김주영 선생님. 자, 드라마 어떻게 보세요? 이거 결말이 어떻게 예상? 이거 김주영 선생님 죽는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김지영 죽는다. 나쁜 사람은 죽어야 된다. 대부분의 시청자가 이제 김주영 컨설턴트의 자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사람 안 죽어요. 사람들이 잘 현실을 모르나 본데 독한 사람 절대 안 죽어요. 이 드라마 속에서 만약에 김주영이 해나를 정말 죽이고 그런 다음에 전에 그 자기 남편도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다. 절대 안 죽어요 이런 사람. 자살은 이 멘탈이 아주 악독한 사람 절대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켜볼걸요. 그래서 저는 안 죽는다의 한 표입니다. 안 죽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끝까지 산다니까요.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오래 살아요. 징역을 가나요? 예? 징역을 가나? 그럴 안 확률-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간다. 징역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또 다른 김주영이를 놔둔다고 해 그냥요? 아마 드라마의 맨 마지막은 어머님께서 새로운 학부모를 만나서 어머님께서는 그저 아이의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드라마가 갑자기 마무리되는 거야. 생각났는데요. 김주영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죽거나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예서 나오는 엄마가 거죠? 처음 김주영을 택했을 때 그 택하잖아요. 번호를 써서 비밀리에 모여갖고 그 장면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 예서 엄마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컨설턴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누군가 왜냐하면 한서진으로 나오는 예서 엄마도 굉장히